온라인 카지노 및 스포츠 도박 업체, 스포츠 베팅 업체, 네,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0.2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 외에서 8%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 찾느라고 제가 늦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트루이스트의 베리 조나스 애널리스트는요, 드래프트 킹즈가 지난 4일 날 2분기 실적 공개를 했는데 그 실적 보니까 이익 성장에 대한, 수익 성장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우리한테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종전 보유해서 매수로 높였고요. 목표 주가를 31달러에서 44달러로 42%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한 39% 있다라고 하는 건데, 드래프트 킹즈는 최근 들어서 계속 월가에서 목표가 높이는 종목이에요. 계속 올려요, 계속 올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아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잠깐 오늘 왜냐하면 이 트루이스트의 베리 조나스 의견에는 없는 내용인데 장 마감 후에 갑자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왜 시간에서 제가 급락한지 말씀을 드리자면, 드래프트 킹즈 요즘 잘 나가요. 왜냐하면 이 스포츠 베팅이라던가 요게 이제 합법화가 됐고, 뭐 중앙 이 법원에서는 합법화를 했는데 각 주마다 그걸 또 합법화를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주가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래프트 킹즈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이 뭐 전망이 막 이렇게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다만 뭐가 문제냐? 규제가 완화되면 이 시장은 지금 몇 개 업체들이 하는 독과점 시장이었는데 경쟁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쟁 심한 문제가 많은 호재들 속에서 그래도 약간 우려되는 그 우려 요인인데, 관련된 내용이 시간 외 거래에서 장 마감 후에 알려졌습니다. 뭐냐면 ESPN, 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ESPN과 이 펜엔터가 제휴를 통해서 ESPN 벳이라는 새로운 베팅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펜엔터는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뭐 20%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킹즈가 시간 외에서 8%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결국은 디즈니도 이 베팅 사업에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제휴를 통해서. 게다가 펜엔터가 원래는 마스톨 스포츠북이라는 원래 이 베팅을 하는 이 회사 지분을 또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원래 주인한테 사서 이걸 운영하다가 그걸 원래 주인한테 다시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간 내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했다인데, 지금 드래프트 킹즈는 업계에서 거의 뭐 1, 2위권이에요. 1, 2위권이기 때문에 이런 뭐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큰 타격은 없겠지만, 자꾸 이제 시장을 나눠 먹을 애들, 특히나 이 디즈니가 제휴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드래프트 킹즈 어떤 회사인지 뭐 앞서서 이야기하면서 웬만한 거 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2012년에 설립된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 도박 플랫폼 운영 기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스포츠 베팅 분야가 훨씬 더 큰 매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뭐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스포츠 베팅, 온라인 카지노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면서 지난 2021년에는 NFT 거래소, 드래프트 킹즈 마켓플레이스인가 하는 요 NFT 거래소도 얘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킹즈는 아무래도 스포츠 베팅, 판타지 스포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뭐 NFL이라던가 NHL, PGA 투어, UFC 이들 뭐 스포츠 관련 뭐 이런 쪽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것들을 스포츠 베팅하는데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최근 한 뭐 3, 4년 동안 7, 80%에 좀 달했던 엄청나고요. 펜듀얼이 사실은 업계 1위예요.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데기도 하고, 근데 이 경쟁사 펜듀얼보다 후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 스포츠 베팅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펜듀얼 알아? 뭐 드래프트 킹즈 알아? 이러면 드래프트 킹즈를 더 많이 알더라는 거죠. 그만큼 마케팅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고, 펜듀얼은 상장을 안 했는데 드래프트 킹즈는 상장사다 보니까 그런 인지도 측면에서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점유율은 높아지죠. 자, 이런 회사이고, 지난 4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88% 급증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서프라이즈였고 EPS는 물론 적자입니다.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7센트 적자인데 전년도에 50센트 적자였으니까 적자폭 많이 줄었고 예상 25센트 적자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대폭 높였는데 이마저도 대폭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고요. 성장률도 한 55에서 60%에 달할 정도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킹즈가 이렇게 매출이 좋고 성장한 데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합법화 지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신규 고객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모션,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나왔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 혁신, 더 나은 베팅 믹스 등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이번 실적 호조의 배경이다 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목표가 다 올렸죠. 다 올렸어요. 지금 트위스트하고 모건 스탠리 요 목표가 상향은 오늘 나온 거고요. 로스 MKM 그다음에 다 모르는 애들이 많네요. 크레이 할룸 네, 요런데 도이치, TD 코엔, 오펜하이머, 바클레이즈, JMP 증권, 제프리스, 웰스파고, 니덤 얘들이 모두가 다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근데 기존의 투자 의견들은 대부분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트위스트 증권이 조금 늦게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중립에서 매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관점은 그냥 쏘쏘해 였는데 올렸으니까 이런 보고서는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웰스파고도 지난 4일날 투자 의견을 그냥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매수로 높였습니다. 요땐 제가 놓쳤는데 내용은 오늘 제가 좀 웰스파고 것도 봤더니 트위스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트위스트 거 보시면 웰스파고도 비슷한 내용이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베리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드래프트 킹즈가 더 빠르고 가시적인 수익성 경로를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뭘 보여줬냐? 지금부터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드래프트 킹즈는 이쪽 스포츠 베팅 이런 게임 업계면서 지속적으로 드래프트 킹즈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선도 업체인 펜듀얼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1월 14일 날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요것마저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면 그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갖게끔 많은 경영진들이 언급을 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날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제시를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도 미국에서 규제 완화 지역들, 합법화 지역들이 늘기 때문에 시장의 이 규모가 지금 800억 달러 수준에서 이건 이제 920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다. 이런 내용들도 아마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드래프트 킹즈에 대해서 위험 요인도 언급을 했습니다. 딱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보자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내년 예상이 기준으로 해서 삼각전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요. EV EBITDA, 이 기업 밸류에이션을 보면 약 40배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들이 또 일부 주식을 내다 판 이런 것들도 좀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자기들도 요거 봤을 때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은 된다. 다만 요 수익성을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2025년 이익 기준으로만 봐도 요 EV EBITDA 비중이 16배로 낮아진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겠지만 요 수익 경로를 고려를 하면 부담도 낮아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 진짜 위험 요인은 이제 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마 세금 증가 부분, 오하이오주나 이런 데서 요런 사업 부문에 대한 세금을 좀 높이나 봐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요렇게만 나와가지고 저도 요거는 그냥 정리를 그렇게만 해드리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파나틱스 벳 36 요거 5였던 것 같은데 제가 오탈자인 것 같네요. 요들 새롭게 이제 진입하는
근데 앞서 우리 시간에서 봤던 ESPN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신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요 파나틱스도 이쪽 스포츠 관련 플랫폼 기업인데요. 얘들이 포인트벳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얘들도 스포츠 베팅 사업에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경쟁사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러니까는 팬데믹 기간에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온라인 스포츠 도박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뭐 베팅하고 뭐 온라인 게임하고 뭐 이러니까 이 팬데믹 때 그러다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한 60% 밀렸다가 올 들어서 이게 오른쪽 부분 끝자락이라 이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완전. 네. 그래서 오늘 들어서 한 170% 급등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 애널들의 이 목표 주가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평균 목표 주가가 34.3달러로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8%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앞서 봤듯이 중립 의견을 했던 트위스트가 확 바뀌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가 전체 애널 33명 중에 21명이 64%가 매수 의견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